안녕하세요.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그 중국 구매 대행을 포기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중국 구매 대행. 처음엔 쉬워 보였죠. 재고도 필요 없고 마진도 괜찮고 하지만 주변에 보면 생각보다 금방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어봤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함께 경험했던 중국 구매 대행을 포기하게 되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그 중국 구매 대행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바로 그 반품이에요. 특히 고가의 전자제품이나 부피가 큰 것들, 한마디로 이제 크무비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런 제품들이 한 번 반품이 들어오면 그 순간 바로 손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보통 뭐 지금 국내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위탁 판매처에서 반품을 받아주고 반품이 쉬운 편이지만 다시 반품을 중국으로 보내는 경우가 거의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에 물건은 뭐 거의 버려지다시피 해야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바로 뭐 돈은 돈대로 날리고 시간도 날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게 반복이 되면 뭐 어느 순간 이거 왜 계속 해야 되나? 라고 이제 현타가 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지식재산권 이슈인데 이것도 뭐 가장 구매 대행을 많이 포기하는 이유 중에 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뭐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뭐 그냥 뭐 중국 사이트에서 파니까 당연히 뭐 내가 판매해도 되는 건 줄 알고 이렇게 물건을 많이 올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내용 증명이 날라오고 뭐 그런 거기에 대한 문자가 날라오고 아니면 뭐 경찰에서 고소가 날라온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뿐만 아니라 뭐 상표권 침해, 디자인권 무단 사용, 그리고 뭐 법적으로 조처하겠다, 고소하겠다 이런 문자, 메일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진짜 뭐 고소하는 경우도 가끔가다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번 발생을 하면 정말 쉽게 멘탈이 무너져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뭐 그만두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고요. 합의금 같은 경우도 뭐 적게는 수십만 원, 그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정말로 이렇게 이제 그 지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두 번 겪고 나면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매출이나 수익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오히려 이런 그 합의금으로 더 많은 그 돈을 손해를 봐야 한다면 당연히 멘탈이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로는 구매 대행의 장점 중에 하나가 재고가 없는 거예요. 재고가 없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또 그게 또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물건을 만져볼 수가 없기 때문에 품질 확인이나 이게 물건이 멀쩡한지 저희가 확인이 불가능해요. 상품 설명에 있는 걸 보고 그대로 저희가 상세 페이지도 만들고 판매를 했는데 막상 고객이 받았을 때는 사진이랑 다르다, 영상이랑 다르다 이런 식으로 컴플레인이나 반품이 상당히 많이 쌓이게 되죠.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당연히 저희 마켓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고 클레임은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반품 그리고 CS에 대한 업무량입니다. 물건에 결국에 문제가 생기면 뭐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 되거든요. 고객은 뭐 내가 시켰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너한테 샀으니까 어떻게든 책임져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저희가 이제 물건을 직접 판매한 중개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중국 판매자한테 연락하고 사진 주고받고 뭐 교환 요청하고 번역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뭐 이게 한두 건이 되면 상관없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자체는 이게 직접적으로 이익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점점점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하루에 뭐 한두 건이면 정말 모르겠지만 5건, 10건 되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유튜브를 보면 뭐 1시간, 하루에 한두 시간 투자해서 뭐 이만큼 벌었어요라고 하는데 그래 그렇게 그런 식으로 회사 다니면서 처음엔 부업으로 시작을 하죠. 근데 퇴근 후에 조금만 하면 뭐 어느 정도 조금의 용돈을 벌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매출 이상으로 가려면 상품 등록도 해야 돼, 가격 관리, 뭐 고객 문의, 뭐 세금, 배송 추적,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말씀드렸던 그런 반품, 그다음에 지재권 문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시간이 정말 한두 시간으로는 턱도 없어요. 뭐 부업으로 조금 용돈 벌어보겠다고 하지만 결국에 그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남는 돈이 거의 뭐 없다고 할 정도로 이게 지금 실제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직장을 다니면서 구매 대행까지 하게 되면 직장도 직장대로 힘들어지고 구매 대행도 실제적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순간에 현타가 와서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함께 시작했던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결국에 혼자 남게 돼요. 이게 처음에는 그래도 그 같이 공부를 했던 동기분들도 계시고 대표님들도 계시니까 으쌰으쌰 하면서 구매 대행 하게 되는데 이게 결국에 나중에 혼자 남게 되면 진짜 혼자와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고 누가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고 이러다 보면 당연히 결국에는 혼자 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출이라도 많이 나오고 수익이라도 난다면 계속 유지가 되겠지만 대부분 그런 현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구매 대행을 조용히 접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구매 대행을 접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뭐 처음부터 너무 어려우니까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꼭 알고 들어가야 나중에 후회 없이 이렇게 구매 대행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구매 대행을 접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